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대통령실 회동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속보로 나왔는데 제가 녹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어제는 고성국 TV나 송국권 TV, 그 다음에 연합뉴스 YTN 방송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은 좀 쉬고 있습니다. 서정욱 TV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여러 이제 YTN이나 연합뉴스, 그 다음에 송국권의 혼술에서 이제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종합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면담 뉴스를 보고요, 마음이 이제 미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미어져요. 야, 너무 이제 좀 안타깝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참 이게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물론 이제 오죽하면 저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처음부터 이제 확정적 범죄자로 했고, 한 번도 2년 동안 안 만났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 이러니까 이제 그 시점이 거의 저희가 선거에 참패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폭락할 때 그때 딱 만나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힘 있을 때 협치를 위해서 만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참 백기투항 굴욕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상당히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초한제의 한신이 쓰는 과하지옥, 남의 불량배 다리 사이로 기어가는, 이걸 이제 과하지옥이라 하거든요.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한신 대장군이 그걸 소시적에, 그런데 심정이 아닐까? 대통령이 어떻게 저는 이재명이 확정적인 범죄자하고 협치를 하면서 만나려 하니까 마음이 오죽하면 이제 그러겠나, 이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참 이게 좋은 시점에 우리가 이제 시점이, 타이밍이 저는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첫째는 이제 지지율이 폭락할 때 갑자기 만나자 하니까 완전히 백기투항식의 어떤 이미지, 이게 첫째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너무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구속 다시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가 임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화여가 이제 6월 7일 날 선고되면 거기에 보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게 줄줄이 나오거든요. 변호사 API에. 그러면 이제 다시 성부를 볼 수 있는데, 이재명을 처형하는 식으로. 왜 지금 와서 이제 이재명이를 갑자기 만나면 검찰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상당히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한테는 이재명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갑자기 협치 대화로 갔고, 근데 그것도 지지율이 딱 그냥 갤럽이나 이런 데 한 10% 이상 폭락하는 날 제한이 돼버리니까 너무 이제 꼭백기투항하는 이 점에서 이제 상당히 저는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냐. 대통령이들 이재명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겠냐.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이재명을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쟤보다 더 싫은 사람이 윤 대통령일 텐데 오죽하게 만나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만나야죠. 어떡합니까?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와서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만나서 과연 이제 그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만나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의 합의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만나고 그냥 얼굴만 붉히고 싸우다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엄청난 합의가 나오느냐, 이런 데 그 만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기울일 수가 있지만, 혹시나 이제 그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한 세 가지 고언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께 이번에 그 만나실 때. 첫째는 이제 그 총리나 인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누누이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좌파 쪽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국 당이 99% 중에 조국 지지당이 1%가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가. 그거 빠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도 90% 이상이 당이 대통령 지지 안 하겠죠. 이재명이 당이. 그럼 이게 지지율 어디서 빠지느냐?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을 찍은 게 45%인데 45% 국민 중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이거 팩트 아닙니까? 그럼 45%의 국민들이, 보수층이 지지율이 빠지는 게 이재명이하고 협치한 애가 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재명이하고 대화 안 해서, 협치 안 해서 보수층이 이탈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보수층은 오히려 이재명 조국이 하나 못 잡아야 되냐? 이게 나라냐? 그렇게 수사 잘하던 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아직도 이재명 조국이 하나 못 잡아야 되냐? 이 잡아야면 어느 정도 이게 지지율이 확 결집이 될 텐데,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앞으로 다음 주 또 저는 잘하면 10% 후반대까지 가고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특임장관, 이런 자들 총리 비서실장 시기 주려고 우리가 고생해서 정권 교체냐? 이런 게 여론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하고 만나면서 총리 자리 이재명 대표하고 협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는 이런 게 인사로 합의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보수층에서 얼마나 이탈할지 진짜 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다 해서 이게 이재명 조국 이자들이, 야, 이재명이 지지자들이, 조국 지지자들이 이재명하고 협치해가 총리도 이재명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해줬네? 야, 윤 대통령 이제 잘하니까 지지해야 되겠네. 이럴 자들이 아닙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봤잖아요. 무너지면 무너지고 사과하면 사과할수록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 좌파 이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고, 이재명이도 지금 재판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서 이게 어떻게든 조기 정권을 종식시켜서 내가 지금 대선하면, 내 대통령만 되면 뭐 사법리스 끝난 거지. 대통령 보고 재판해가 어떻게 하겠어? 국민이 뽑았는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그래서는 의견을 협치하는 모습 보여준 까지 저는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왜? 조중동까지도 떠들고 난리니까. 이 조중동 언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대통령 비판만 하고 이러니까 이게 협치해라, 만나라. 왜 고집불통이냐, 소통해라. 이러니까 만나는 까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총리 자리를 이재명이 추천하는,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기회가 되니까 이런 인사가 있으면 진짜 보수층이 어떻게 이거 와야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게 더 공세를 밀어붙입니다. 밀리면 이게 좌파들의 속성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진심으로 협치 안 합니다. 이게 첫째 제가 드리는, 만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뭐 만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소신껏 이제 그 총리나 인사를 하시라. 국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부결하면 그 비난이 민주당으로 갑니다. 옛날에 그 우리 김황식 총리 같은 사람 호남 출신의 총리들 잘했잖아요. 이런 분들 딱 지명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낙마시켜 버리면 그냥 이게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낙마시키면 되죠. 뭐 낙마시키라. 한덕수 총리 잘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뭐 잘못해가 교체합니까? 그냥 선거 국민의힘이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쇄신해라 하니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계속 한덕수 총리로 가는 거예요. 뭐 아니 우리는 쇄신하겠다는데 야 너 좌파들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저는 한덕수 총리로 가면 된다 봅니다. 소신껏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께 제가 두 번째 뭐 만나서 혹시라도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관대한 처분에 어떤 잘못된 사인을 주는 이런 이제 말씀이나 합의가 놓서는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안 놓을 거로 생각하지만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왜 만나자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들 사법 리스크 구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이원석 총장 지금 우파의 공적 1호가 돼가지고 왜 이재명이 영장 안 지냐고 난리인데 여기서 이게 잘못된 신호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대화, 협친하되 원칙은 법치하고 정치는 별개다. 법은 법대로 간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한테도 그렇게 사인을 줘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해서 빨리 영장 치도록 이원석 총장한테 지휘권 발동해라. 검찰청법 8조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나서 절대 이재명의 방탄에 대통령이 혹시 동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저는 그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정치고 그다음에 법치는 법치다.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생 부분입니다. 아마 이재명이는 온갖 이슈를 제기할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기에 25만 원씩 국민들한테 돈 풀자. 또 이게 대통령께 끝까지 요구할 겁니다. 근데 25만 원씩 지금 풀어주면 국가 재정만 적자가 심화되지. 그 표가 공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돈 받는 사람이 아유 윤석열 대통령 고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재명 자기가 생식 다 내고 공은 자기가 다 하고 재정적인 부담과 그거는 대통령이 다 지는 겁니다. 그 예산이면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원전 생태계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의료계획도 할 수 있고 의료계획 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25만 원 이런 돈을 풀자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저는 동의해서는 어렵다. 역으로 지금 이런 거는 가능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의료개혁을 한다. 연금개혁하자. 진짜 이게 하자. 대통령이 원래 이슈니까 야 너 그것도 의료개혁 하자 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대안 내놔봐라. 우리 국민이 지금 생명이 제일 위독하니까 5월달에 의료 대란 아닙니까? 의료개혁을 민주당 입장 한번 내놔봐라. 우리 합리적이면 내가 수용할게. 이거야말로 좋은 제안이죠.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의료개혁 하자. 민주당 안 내놔봐라. 그럼 그것도 하고 지금 이제 국립대 나섰고 사립대도 정원의 50%까지 신축성 있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 의료든 공공 의료도 뭐 이게 받아줄게.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의료개혁 있잖아요.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연금개혁 이거 심각하지 않냐. 이거 어떡할 거냐 연금. 고갈될 텐데 이거 대통령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생을 가면 이게 국민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돈 푸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뭐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고 얼마나 요구할지 제가 대통령님의 고충, 애로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뭐 제 같은 사람에게 주장이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 회담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료개혁이나 연금 이런 데 개혁 이슈를 오히려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예요. 시급하다. 그 다음에 뭐 민생. 근데 돈을 지금 갑자기 다 푸는 거
이건 어렵다. 어떤 절충게 있는지 좀 이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생각. 그 외에도 이제 뭐 양국관리법이나 반시장적인 입법과 파산 공세를 펼 텐데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될지. 뭐 도저히 어렵다면 이제 뭐 한두 번으로 되냐. 여러 번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협상의 전략이야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특검법 가지고도 엄청난 공세를 할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에서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별의별 게 특검법 공세를 놓을 텐데 참 이것도 걱정은 돼요. 뭐 어떻게 이재명이가 놓을지. 최상병 특검은 이제 거의 대통령 윤석열 특검법인데 이런 걸 저희가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안 받는데도 또 워낙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그 배신자들이 나 찬성하겠다 이러니 참 이게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그 드리는 말씀은 첫날부터 너무 구체적인 합의가 많이 놓을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이제 뭐 최소한 이제 협치가 시작됐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앞으로도 이제 좀 자주 만나겠다. 이 정도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의견 경치 정도 선에서 너무 이제 그 구체적 합의들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라도 자유우파 쪽에 너무나 이게 또 뭐 안 좋은 불리한 합의들이 나오면 상당히 걷잡을 수도 없겠다. 이런 데 걱정도 되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인사에서 절대 이제 그 이재명이 추천하는 이런 이제 거국 내각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총리가 와가지고 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그러면 내 장관도 내가 다 추천할게. 이러다면 이게 거국 내각이 개판됩니다. 정권이 바로 이게 그냥 저쪽에 넘겨줘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인사에서 어느 선까지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법치하고 정치는 다르니까 내가 여기 검찰에 관여할 수 없지 않냐. 내가 법원에 관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알아서 검사나 판사가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절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의료개혁이나 이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가는 게 이재명에게 뭐 주로 돈 풀자 뭐 이런 부분인데 뭐 또는 이제 그 거부권 1호 양국관리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농민들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질서에 명백하게 반하는 겁니다. 잘 이렇게 그 협상하셔서 아마 이제 이미 뭐 주사위는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만나기로 정해졌는데 더 결론적으로 더 굴욕적인 백기투항식의 모습을 우리 우파 국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역대 모든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뭐 정당이든 모든 조직은요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외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병자호란도 내부에서부터 이미 무너지니까 남한산성에 쫓겨나서 3전도의 굴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부터 척화파가 뜨고 머스파가 뜨고 김상현, 최명희 싸우고 온갖 이론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한 말이에요. 거기에 책에도 옛날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든 가정이든 뭐든 내부에서 먼저 무너진 다음에 외부에 무너진다. 그 인조가 대세적인 한탄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 내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자유우파가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님께 협치보다는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총결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협치보다 좌파와 손잡고 이거보다 오히려 대통령님을 지지해주고 찍어준 그 48% 국민들, 이번에 국민의힘 찍은 45% 국민들, 이분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 중심이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자유파가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이재명 조국이를 척결할 수 있다. 이재명 조국이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처단의 대상이다. 처단의 대상.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마지막까지 왔잖아. 조국이 대법원 판결 왔고
이재명, 이제 이화영 마지막까지 선거 6월 7일 왔잖아요. 저는 이번에 회담은 하되 너무 이게 굴욕적으로 양보보다는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그냥 의견 청취 정도 해주는 걸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구체적 합의보다는 좀 이게 모양만 보여줘도 충분하다.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 우리가 패장이고 이재명이 성장의 모습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마 자유우파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만 저는 마지막까지 좀 왔다 보거든요. 이제까지 이게 뭐 요리조리 잘 최후에 빠져나왔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왔다 봅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의 운명이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가 생각하고 너무 이제 조급하게 공포심에 야 총리부터 총리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한두 총리 계속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연한 당당한 이런 데 모습을 이재명한테 보여달라. 이게 제가 드리는 요청입니다. 아마 자유파 우리 국민들 금방 이게 지지율 20%에도 대통령님이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조국을 확실하게 처리하면요. 지지율 금방 40%, 45% 회복된다. 제주에 윤 대통령 진짜 미워서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이 현실이 우리끼리 싸우고 하니까 지지율이 일시후퇴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다시 재결집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뭐 제가 쓸데없는 조언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 여론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